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스하키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 2, 3일 전에 NHL 현지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가 이번 데드라인, 이제 3월 초에 있을 데드라인을 앞두고 파이어 세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피츠버그 전통의 피츠버그가 이제 완전 리빌딩 모드로 가는 건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지 기사에서 이번 데드라인에 피츠버그가 답할 거다. 근데 여기서 답한다라는 건 뭐 크로스비나 말킨 이런 선수들은 제외하고 좀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은 선수들이라던가 타 팀에서 노릴 법한 이런 선수들 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는 이 시점 자체가 이제 피츠버그의 지난 거의 한 20년간의 챕터를 마감하는 어떻게 보면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어 세일을 한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겠죠? 어제 이제 두바스 단장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그 기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파이어 세일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피츠버그는 지금 팀 전력이 플레이오프를 나갈 만한 순위권도 아니고요. 설령 만약에 막판에 뭔가 힘을 내서 올라간다고 한들 지금 보여주는 아이스에서의 이 팀 전력은 도저히 우승권 팀이라고는 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할 것 같다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가겠다고 여기서 또 윈나우 모드 가는 거는 또 더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두바스 단장은 그거를 아직 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리포트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파이어 세일은 없다고. 현재 피츠버그의 로스터를 보시면은 좀 타팀에서 노릴 법한 선수들, 그리고 계약이 이제 1년 남은 선수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팔려고 맘만 먹으면은 충분히 상위 라운드 픽과 이제 유망주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이제 좀 급이 되는 선수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남은 선수, 예를 들어서 지금 8번에 보이는 바이클 번팅 선수도 이제 계약이 1년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겐첼 선수 트레이드 할 때 이제 데려왔던 거고, 뭐 이제 다른 팀에서 노릴 법하지는 않지만 여기 13번 케빈 헤이지 선수도 이제 1년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19번에 보이는 코디 글라스 선수, 내시빌에서 1라운드 픽으로 뽑혔던 유망주였는데 내시빌에서 뭔가 자리를 못 잡고 이제 피츠버그로 넘어와서 올 시즌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 1라운드 픽만큼의 그 포텐은 터지지 않았지만 내시빌에서의 저조한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빅리그에 맞는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 팀에서 가장 노릴 법한 선수, 바로 여기 28번 패터슨 선수입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공격형 수비수이고요. 리그에서는 이제 공격형 수비수, 펑 무빙이 되고 공격을 이끌 수 있는 수비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또 영입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도 5M이기 때문에 좀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막 7M, 8M 이러면은 좀 부담이 되는데 5M 정도면은 뭐 피츠버그에게 1M에서 2M 정도 이제 연봉 보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데려와서 쓰고, 네, 뭐 요런 이제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패터슨 선수에 대한 루머가 지금 거의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있기는 있었어요. 지난 시즌도 이제 피츠버그가 잘 안 됐기 때문에. 패터슨 선수는 이제 공격형이고요. 득점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펑 무빙 자체가 좋습니다. 한때 이제 에릭 칼슨이 오기 전에, 그리고 크리스 르탕 선수가 부상으로 좀 오래 빠져 있을 때 패터슨 선수가 넘버원 디펜스맨으로 블루 라인을 이끌었었고요. 그때도 정말 잘했었고요. 그다음에 올 시즌도 보시면은 레이팅 자체가 공격 자체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합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 더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공격존에서 퍽을 우리 팀 선수들에게
이제 좋은 패싱을 해주면서 정확한 패싱을 해주면서 공격 시간을 늘려주는 이제 포지션 게임에서 요즘에 특히나 NHL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포지션 게임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생산력이 뭐 엄청나게 특히나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제 골을 많이 넣는 수비수들도 가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의 더기 해밀턴 같은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제 산호세에 간 제이크 월먼 이런 선수들은 골을 좀 수비수임에도 샷을 좀 많이 날리는 걸 좋아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패터슨 선수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펑 무빙과 공격존에서의 퍽 포지션 게임을 늘려줄 수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2년 올 시즌도 그 공격적인 레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더 팀에서는 약간 공격형 수비수로서의 넘버 2 옵션 정도로 파워플레이 넘버 2 유닛을 넣는다거나 이런 쪽에 분명히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수비수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이제 라켈 선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올 시즌에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8경기에서 23골, 이게 어제까지의 데이터인데 거의 경기당 0.5골 정도를 넣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골 자체가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득점 자체를 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계약이 아직 3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라켈 선수를 지금 파는 거는 조금 오버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득점 하나 채워줄 수 있는 넘버 뭐 예를 들어서 1번 라인 윙어로도 쓸 수 있고 2번 라인 윙어로도 쓸 수 있고 뎁스를 꽉꽉 채우려는 컨텐더 팀에서는 만약에 원하면은 아주 고액 베팅을 해서 영입을 시도해볼 만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3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의 시나리오는 피츠버그가 이렇게 지금 올 시즌에 잘하는 선수를 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파이어 세일, 즉 이제 리빌딩으로 확실하게 가는 노선을 정한다면 라켈 선수를 아주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케빈 헤이즈 선수 한 3번, 4번 라인 센터나 윙어로 포워드로 쓸만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 이제 1년 남았고요. 캡이 3.5M인데 이것도 사실은 필라델피아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예전에 뭐 40포인트 이상 해주던 그런 헤이즈 선수는 아니고요. 현재 33경기에서 12개의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고 뭐 이렇게 막 수비가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고 예전에는 이제 투웨이 실력이나 파워 있는 하키로 좀 힘으로 좀 이렇게 누르는 뭐 이런 하키가 있었습니다만 더 이상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아이스 타임도 이제 뭐 올 시즌에 피츠버그에서 10분을 넘기는 아이스 타임을 가지고 있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게 뭐 엄청 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2번, 3번 라인 센터로서 분명히 포인트는 해줬었는데 이때 이제 존 토렐라 감독이 오면서 이 불화가 너무 심하면서 바로 1년 만에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연봉 보조를 해주면서 넘겼고 거기서도 이제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계약이 1년 남은 상황. 그래서 뭐 탑라인은 아니지만 3번이나 4번 라인에서 센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원한다면은 헤이지 선수를 뭐 아주 저렴하게 비싸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밸류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좀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케빈 헤이지 선수 넘기는 거에 대한 미련은 없거든요.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를 본다면. 그래서 이번 데드라인에 앞서서 케빈 헤이지 선수가 아주 싼 값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인트루이스랑 이제 베가스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지기는 졌습니다. 베가스에게.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지난 여름에 오프 시즌에 이제 에드먼턴에서 2명의 RFA, 이제 제한적 FA 2명을 오퍼시트를 날리면서 과감하게 영입했던 세인트루이스 그 2명 누구냐면 지금 탑라인에서 뛰고 있는 81번 홀로웨이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보시면은 6번 브로버그 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과감한 투자, 세인트루이스는 뭐 지금 성적 순위표와 상관없이 이 두 명의 퍼포먼스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과감한 선택, 성공적인 선택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RFA로 오퍼시스를 날리면서 이제 영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세인트루이스가 당시 이제 에드먼턴의 캡 상황을 보고 과감하게 질렀는데, 일단은 브로버그 선수 먼저 보면은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36경기에서 15포인트, 네, 15개의 포인트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경기를 보시다 보면 일단 브로버그 선수 1라운드 출신이기 때문에 포텐셜이 있는 선수고요. 경기를 보다 보면 세인트루이스에서 그나마 좀 패싱으로 블루라인에서 뉴트럴존 그리고 공격존까지 그리고 블루라인에서 블루라인으로 수비수가 수비수에게 패스할 때 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퍽을 들고 공격존으로 어쩌다가는 수비수가 한 번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해주는 선수. 이제 퍼레이코 선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브로보그 선수는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고 부드러운 스케이팅을 가진 선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이제 좀 부드러운 트랜지션 게임을 이끌어주는데 브로보그 선수가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고 있고 지금 스탯을 봐도 지금 에드먼턴에서 3년을 뛰었거든요. 이제 마이너랑 빅리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습니다. 바로 전 시즌에 보면은 12경기밖에 안 났고요. 대부분 이제 마이너에 있다가 이때 후반기에 나와가지고 12경기 뛰고 뭐 플레이오프 뛰고 네 12경기에서 2포인트. 그 전 시즌 보면 46경기에서 8포인트. 아이스타임을 보시면은 뭐 이때는 아직 연글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스타임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12분 정도? 11분, 12분 뭐 요 정도를 할량 받았었던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그때 에드먼턴은 이제 에크홈 선수 영입하고 부샤드 선수가 완전 터지면서 그 다음에 좀 어쩔 수 없이 연봉 때문에 써야 되는 널스 선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넘버 4, 5 이 자리를 이제 힘겹게 싸우고 있었던 브로보그 선수였는데 에드먼턴에서 그거를 오퍼시스를 매칭을 안 하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로 넘어와서 굉장히 좋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대박은 아까 탑라인에서 뛰고 있는 홀로웨이 선수입니다. 무려 49경기에서 37포인트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NHL 지금 2년차 이제 3년차 근데 사실 풀타임으로는 올 시즌이 거의 처음이기는 한데 역시나 1라운드 출신이고요. 에드먼턴에서 근데 기회를 못 받고 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과감하게 오퍼시스를 질러서 매칭을 에드먼턴에서 안 하면서 이제 넘어왔는데 데려오자마자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저도 예상 못했고 아마 세인트루이스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로 탑라인을 이끌 정도로 잘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첫 시즌 만에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15골에 22개 어시스트를 찍어주고 있고요. 그 전 시즌에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에드먼턴에서 38경기에서 9포인트. 네, 그 전 시즌에 이제 51경기에서 9포인트. 아이스타임도 이제 적고요. 하지만 올 시즌에 이 어떻게 보면 FA 대박이 서로에게 터진 거죠. 네, 홀로웨이 선수도 기회를 못 받고 있던 에드먼턴에서 나오면서 돈을 더 받으면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왔고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도 예상보다 더 훨씬 터져버리는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는 탑라인까지 뛰고 있는 이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홀로웨이 선수는 원래 데뷔 때부터 수비가 나쁘지 않은 선수였어요. 네, 근데 수비가 나쁘지 이제 신인으로는 신인이 수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은 그거는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대부분 신인들은 수비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홀로웨이 선수는 일단 피지컬이 좀 두꺼운 편이고요. 호리호리한 편은 아니고요. 이제 수비를 보면은 좀 기회를 못 받고 있던 에드먼턴에서도 나쁘지 않은 수비 레이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비존에서 몸빵도 많이 날리고요. 그다음에 수비를 적극적으로 커버를 해주고요. 근데 뭐 이런 선수였어요. 다만 이제 공격에서 뭐 파워플레이도 못 뛰고, 네, 아이스타임도 적게 받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터지지 않았던 건데
세인트루이스에서 오면서 수비는 수비대로 이제 쭉 꾸준히 가는데 거기에 이제 공격까지 확 터져버리면서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플레이를 좀 좋아하거든요. hit도 많이 날리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육각형형 선수가 되었습니다. 득점되고 공격 포지션 이어주고 수비 잘해주고 거기에 몸빵까지 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네, 복덩어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뭐 플레이오프 상황 이거랑은 상관없이 이 두 명의 과감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단장의 과감한 결정, 세인트루이스 단장의 과감한 결정이 아주 유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 세인트루이스 경기를 보신다면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